네. 지금 점수 잘 나오면 좀 불안해요. 그죠? 지금 점수 잘 나오면, 이 과목은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취업 받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 가장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는 단연 마지막 정리 일주일입니다. 그것이 당락을 좌우하게 돼요. 그 당락 좌우하는 건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거 마지막 일주일에 전 과목을 다 정리를 못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한 과목이라도 내가 못 본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이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평점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려면 거의 일주일 한 7일 동안 2번 정도 봐야 된다 그죠? 그럼 공부 같은 거 양이 많으니까 하루 종일 봐야 될 거야. 민법 개론 같은 것도 불안하니까 하루 종일 봐야 될 거야. 그러면 공시세법 하루 조져야 돼. 중개사법 한 반나절에 조져야 된다. 맞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남겨놨다가 이제 다시 기억에서 가물가물 해줄 수 있는 걸 빠른 속도로 스킵하면서 그걸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거 봤지? 그래. 이러면서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면 그럼 거의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달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과목을 본다? 그것도 중요한 거이지만 그것이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보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야. 맞아. 이거 이랬지. 그래. 이거 안 먼저 했는데 기억나네. 이렇게 지나가야지. 이거 뭐지? 외우고 있고. 시험 지나가면 이거 외우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하루에 절대 한 과목을 못 봐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걸 하기 위해서 7월, 8월, 9월, 10월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9, 10월 과정이에요. 9, 10월 과정에서 동형 모의고사를 치죠. 그 동형 모의고사만 죽었다 생각하고 따라가세요. 그날 시험 듣고 그날 한 거 복습하시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 3주, 2주 지나면 실력이 쭉쭉쭉쭉 늘어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치면 지금 그거 물어보진 않았는데 요번에 점수가 저번에 민법이 되게 안 나와서 불안했는데 요번에 민법 좀 나왔어. 그거 못하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시험 치기 전에 뭐 봤는데? 민법. 그래서 잘 나온 거야. 근데 저번에 시험 쳤을 때 민법이 잘 안 나왔어. 개론이 잘 나왔다. 그때 시험 직전에 뭐 봤는데? 개론. 근데 요번에는 민법 봤으니까 민법은 좋은데 개론은 전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본 건 점수가 잘 나오고 최근에 못 본 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면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머리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일주일 동안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안 되면 1년 농사 도람이 타버려요. 그걸 하기 위해서 9, 10월달 동형 모의고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동형은 뭐가 차이가 나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지적법 2번, 등기법 2번에서 총 4번으로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과목에 4분의 1만 그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형 들어가면 매일 그 과목 전체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걸 낸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중심으로 낸다. 나올 만한 거 중심으로 냅니다. 첫 주에 엄청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단원별로 그 부분만 따라가다가 이제 한 과목을 전체적으로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고 아리까리하고 생각이 안 났거나 틀리거나 이런데 자주 나온다. 그럼 그거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복습해야 될 게 양이 적다 많다. 전부 위해서 복습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첫 주에 죽었다 생각하고 잘 따라가면 두 번째 주만 들어가도 이미 일주일 전에 한번 했던 거고 그러면 저번 주 시험하고 이번 주 시험은 사실 문제가 완전히 다를까요? 그건 5, 60%는 거의 비슷한 데서 낼까요? 거의 비슷한데 왜냐하면 항상 나오는 거는 항상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것은. 몇 번을 테스트해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주일 전에 봐서 이제 잊혀질만 하다가 다시 봐지는 거야.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도 복습하는데 힘드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3주째 들어가면 더 많이 줄어들어요. 맞죠? 그러면서 확 끌어올리는 거야. 그게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하루 한 과목을 날릴 수 있는 기반을 거기 쌓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실력이 제일 많이 느는 게 9, 10월 달입니다. 동형하면서 그때 죽었다 생각하고 따라가면 그냥 합격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학원 커리큘럼이 과정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거 잘 따라가면
합격하시는 거. 합격만 하면 됩니다. 나는 전국에서 1등 해야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그 생각하지 말고 합격만 하면 돼요. 합격만. 나는 60점에서 한 문제 남겼어. 0점 뭐 몇 점 차이로 합격했어. 그분이 장땡이야. 그죠? 내가 평균 80점 나왔거든. 야, 80 나와야 합격하나. 60만 나오면 합격하지. 야, 너 공부 잘했구나. 돌아서서 병신. 왜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근데 많이 나오면 좋긴 좋은데 그게 옛날에는 전국에서 1등 하면 500만 원인가 협회에서 상금을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1등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열면 내가 합격하고 자격증 걸어놓지, 그때 점수가 몇 점인지 그거 걸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오면서 점수 묻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합격하실 때 평점 몇 점으로 합격하셨어요?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거든.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죠? 나도 몇 점으로 합격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난 12회 때 합격했거든요. 12회 때. 주택관리사를 사회, 보니까 주택관리사 사회가 96년도더라고. 그리고 12회가 2001년도가 그랬대요. 공인중개사가. 그때 저는 한참 학교에서 나이 40 가까이 되도록 공부하느라고 학교에서 이제 먹이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고 세월 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아이고, 그죠? 도끼자로 다 때려 부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시간, 책가방 끈 길다고, 즉 오래 공부했다고 절대 실력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할 때 그때 합격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합격이 안 되면 빨리 진로를 틀었어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서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20몇 살에 처음 할 때 나이 30 후반 넘어가면 아이고 저 귀신들 좀 안 사라지나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귀신이 돼 있더라고. 내가 귀신이죠. 우리 애들 안 생겼으면 아직도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 친구 하나가 그리 늦게까지 했거든. 그런 집사람이 일하지 말고 공부하래. 공부시켜. 어느 대학병원에 수간호사가 와이프였는데 그 간호사는 자기 남편 보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자기는 공부나 해. 먹여 살려줄 테니까 공부나 해. 그럼 합격은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가서 자격증을 따고 너도 자격증 따라 했더니 가가지고 소방 자격증 따더니 지금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오면 꼭 한번 들려. 커피 한잔 사겠다고. 니 안 있으면 아직도 망고백수 아니냐고. 됐습니다. 환매특위 합격이.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안 하고 오래만 있었어요. 그 친구는. 됐습니다. 환매특위 합격입니다. 자, 환매는 매매의 한 종류죠. 자, 매매. 내가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내가 팔았던 그 물건을 다시 그 사람한테서 되삽니다. 이걸 무슨 매? 환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환매하고 나오는데 환매는 사실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모습을 안 보이다가 최근 4년 동안 3번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안 하기는 좀 그렇고 봅니다. 자, 환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넘기면서 다시 사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당사자 갖고 같은 부동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의 방향이 소유권 이전은 갑에서 을로 가는 것이고 환매는 갑이 다시 사는 거니까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가겠죠. 그래서 사람도 같고 부동산도 같지만 등기는 별개의 등기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을 하되 신청서는 별개로 따로따로 하나씩 따로 해서 2개의 신청서를 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매매편에 보면 환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그 환매 약정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도 동시에 같이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등기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제공한다, 의무자가 제공한다. 의무자가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매매 원인 이전 등기 될 때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 신청도 하고 있죠. 이 환매특약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등기 의무자. 등기되면 그 등기부 기재를 보고 분리한 자. 갑이다, 을이다. 자, 소유권 이전의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 갑이죠. 환매특약을 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여전히 넘기는 의무가 있다.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시 가져오는 권리 가지죠. 그러니까 갑이 오히려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었던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두 건의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을은 환매특약 등기 신청할 때 등기빌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나오면 요거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왜 낼 필요가 없을까요? 등기필정보는 자신 명의로 등기부의 기재가 필 끝났을 때 등기소로부터 받는 거죠. 그런데 을은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특약 등기를 동시에 같이 신청하고 있죠. 그럼 을 앞으로 지금 이전 등기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잖아. 그럼 등기되지도 않았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받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등기필 정보를 내고 싶어도 없다. 그래서 내지 않는다. 원래 공동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제공하는 게 맞죠. 공동신청이지만 환매특약 등기 신청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내고 싶어도 작성 통지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낼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 더 이상 나온다면 뭐 그 정도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데 안 나올 거예요. 넘어간다. 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던 게 이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지금 5억에 매매 대금. 그리고 5억이라는 감정 평가 받는데 100만 원 들었다 가정합니다. 그럼 5억 100만 원에 팔았다면 5년 내에만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또 환매 기간은 갱신도 연장도 안 되죠. 그럼 5년 이내 사는데 자 지금은 시골길 앞에 흙길 앞에 집이 서 있는데 갑자기 포장이 들어오더니 1호선이 연장돼서 집 앞에 들어가요. 두 번째 해는 2호선이 앞을 지나고 세 번째는 3호선이 연장돼서 지나가고 네 번째는 4호선이 지나가고 5년째 된 해는 5호선이 연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열다가 옛날에는 나오면 돌에 이마를 찧었는데 지금은 문 열다가 딱 자빠지면 지하철 계단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1호선부터 5호선까지 개찰구 앞에 딱 펼쳐지는 거야. 지금 5억 한다 50억에도 못 산다. 50억에도 못 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주고 산다? 5억 100만 원. 맞죠? 그래서 필요적으로 기재된다.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그죠? 그 정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 특약이나 약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임근부 기억하라고 그랬죠? 임근부 임의적 기재사항 있으면 적고 없으면 적지 마. 자 매매할 때 환매 특약 반드시 붙여야 돼요? 아니죠. 안 붙이잖아 보통. 붙였다면 적고 안 붙였다면 적지 마. 그게 임의적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법에 근거 있어야 등기 가능한데 환매의 약정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성립시켜야 된다. 민법에 근거 규정이 있죠. 이 등기되는 거야. 등기할 때는 무슨 등기로? 임건부 부기 등기로 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이렇게 2-1 해서 부기 등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 정도 됐어요. 넘어가죠. 자, 넘어가고 자,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 대금과 2번 매매 비용 반드시 기록해야 돼. 필요적이니까. 그죠? 한번 환매 기간은 했는데 환매 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정할 수 있죠. 한번 정하면 연장 갱신은 안 됩니다. 절대적 기간이에요.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이 말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기재사항 대표적인 게 5개. 특, 약, 기, 지, 보. 기가 뭐예요? 기간. 모든 기간은 임의적이다. 환매 기간도 임의적이야. 그죠? 그래서 있다면 적고 없다면 안 적는다. 맞죠? 4번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 있어요. 등기되어 있는데 이 환매 특약 맺은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다시 삽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언제나 주등기로 소유권 이전 다시 갑하고 등기돼요. 그리고 원인이 그냥 매매가 아니에요. 팔았던 걸 다시 사는 매매. 무슨 매? 환매라고 기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는 순간 등기관은 알아버려요. 환매되었군. 그러면 환매 특약상 갑이 가지던 환매권은 이미 행사되어서 환매권은 소멸하고 없다는 걸 등기관이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필요 없어진 환매 특약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말소가 될까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할 수 있을까요? 직권 말소. 환매되었군. 그럼 환매 특약 이제 써먹었으니까 이거 존재하지 않잖아. 등기관이 하니까 직권 말소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요.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를 원래 매도인이 다시 샀어요. 등기가 됐어요.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제 필요 없어진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그렇게 해줍니다. 5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와 동시 신청 그러나 신청서는 별개로 그래 되어 있죠. 그런데 맞춰진 후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넘어가고 신탁하고 나습니다. 제일 중요한 신탁이에요. 소유권 이전에서는 신탁이 다른 소유권 이전 다 합친 것보다 한 10년 내 더 많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탁이 압도적으로 자주 나온다. 자 신탁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이 무슨 신탁인가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고 문제 풀 수 없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글자만 넣으면 무조건 세 가지 공통된 절차가 적용된다. 첫 번째 동시신청 1건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1건의 신청 정보로 뭐예요? 일괄 신청 그죠?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1일 신청 이렇게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탁 등기와 그 말소 등기는 언제나 누가 단독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이 신탁 등기와 그 말소 등기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언제나 대위 신청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자 신탁과 관련한 등기 과정이 나오면 신탁은 기본적으로 등기가 두 개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갑의 명의로부터 을 앞으로 신탁원이 이전 등기 했죠. 그리고 이것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인데 어떤 내용의 신탁인지 신탁의 내용도 등기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탁의 내용을 등기합니다. 그것을 신탁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냥 신탁 두 글자로 끝나면 맡겼다라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신탁의 등기하였다라고 등기자가 붙으면 신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등기한 것. 그걸 신탁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신탁 원인 이전 등기와 밑에가 신탁 등기입니다. 이 두 가지 등기는 등기할 때 순위번호 각각 하나씩 들어간다. 전체 두 개가 하나의 번호만 쓴다. 하나의 번호를 같이 쓴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 그러면 일단 신탁이라는 글자만 붙으면 무조건 세 가지가 같이 적용됩니다. 동시신청 1건 또는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 1일 신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과 그 말소는 어떤 신탁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수탁자 단독 신청하되 언제나 무슨 신청 가능하다.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탁 글자만 붙으면 순위번호는 어떻게 한다? 하나의 순위번호. 요거는 어떤 신탁이든지 공통적입니다. 그죠? 어떤 신탁이든지. 그러면 문제 하나. 자, 신탁된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변경 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동시신청 1건의 신청 정보로 하여한다. 맞다 틀렸다. 또 헤맨다. 신탁자만 붙으면 세 가지 공통절차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신탁된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하지 말고 아 신탁자가 나왔네. 신탁자가 나왔네. 그것만 생각하라니까. 이게 무슨 신탁인지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맞죠? 그럼 신탁 나왔으니까 동시신청 1건 맞네. 순위번호 어떻게 한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신탁 나와서 하나의 순위번호야. 맞죠? 거기에서의 신탁이나 신탁이 종료됐을 때 그 말소는 원칙 누가 단독? 수탁자가 단독. 그러나 위탁자나 수익자가 언제나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항상 어떤 신탁이든 신경 쓰지 말고 신탁자만 튀면 이 세 가지는 공통 적용이랍니다. 맞죠? 금방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해도 또 이게 무슨 신탁인가 또 그 생각하고 있다고. 그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 맞죠? 그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신탁자가 붙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러저렇게 막 머리 복잡하게 하더니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 나오면 틀린다. 맞죠?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 제공해야 된다. 틀렸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신탁 등기나 그 말소 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 신청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단독 신청이다. 맞죠? 그리고 언제나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대위 신청하는 자는 공동 신청해야 돼요? 단독 신청해야 돼요? 원래 그 사람이 무슨 신청해요? 단독. 수탁자가 신청하면 단독이죠? 그럼 대신 신청하는 사람은 수탁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뿐이잖아. 그럼 수탁자와 다르게 신청해야 똑같이 신청해야 돼. 똑같이 신청하는 거지. 그 사람 신청할 그대로를
사람만 바뀌어서 대신 신청하는 게 대위잖아. 그럼 대위 신청하니까 그것도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우리 채권자 대위 배웠잖아. 채권자 대위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를 대위하는 채권자는 당연히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해야 될 것이고, 채무자가 공동 신청해야 될 등기를 대위한다면 그 채권자도 무슨 신청? 공동 신청으로 채무자 자리에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그대로 같이 대위가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래 단독 신청하는 거니까 대위하는 자도 단독 신청으로 가는 거야. 그 사람 자리에 사람만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다만 대위 신청할 때는 유일하게 무슨 신청할 필요가 없다.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대위는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이 안 하는 걸 보고 알고 난 다음에 대신하는 거잖아. 그러면 꼭 동시에 신청이 된다. 후에 신청될 가능성이 많다. 후에 신청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 그 정도. 그래서 세 가지. 자, 처음에 신탁을 해도 요 세 가지. 신탁에 변화가 와서 변경이 있어도 세 가지. 신탁이 끝나서 말소할 때도 세 가지.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 을이 자기가 위탁자가 돼서 제3자에게 다시 신탁한다. 이게 재신탁입니다. 재신탁도 지금 가능한데 그 재신탁할 때도 세 가지. 동시 신청 한 건. 그리고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대위 신청. 그리고 그 등기는 하나의 순위구나. 항상 세 가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우세요. 그죠? 자, 그러면 뭐 신탁이랑 요렇게 이루어진다. 요거 보니까 복잡하니까 자, 이거 봅니다. 자, 갑에서 을로 신탁이 됐다고 돼 있어요. 맡겼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맡겼는데 소유권은 그러면 갑에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은 위탁자가 가진다, 수탁자가 가진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지금 혼잣말했다, 물어봤다. 그죠? 물어본 거잖아요. 자,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다, 수탁자에게 있다.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오, 맡겼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맡겼는데 등기부상 어떤 등기를 하면서 맡겼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맡겼잖아.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남아있다, 을에게 넘어갔잖아. 맡겼지만 소유권을 넘기면서 맡겼잖아. 그 소유권은 을,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부동산을 제공하라 했더니 이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 신청을 해왔습니다. 등기관은 등기 신청 각하 안 해줍니다. 이거 갑 거다, 을 거다. 을 거다. 근데 왜 갑이 타인의 부동산에 함부로 저당권 등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되시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법에 가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위탁자가 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헷갈려 하는데 세법은 법률적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과세라고 해서 실제로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자 행세를 하는 것이냐 그걸 본다는 거야. 그런데 세법도 왔다 갔다 하죠. 제가 한 세법 강의만 30몇 년 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이거 왜 이러냐. 이 법에서는 수탁자가 실질적인 법적 소유권을 가진다. 신탁 약정도 통정의 표시 아니다. 확립된 판례인데 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 가진다고 세금을 위탁자 보고 내라 하냐. 이게 왜 복잡하게 이래놨냐 했더니 원래 세법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위탁자가 냈다가 실질 과세한다고 아니야.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수탁자 보고 내게 했다가 다시 생각하니까 아니네. 다시 바꿨습니다. 세법은 개파이래. 왔다 갔다 한대. 그때마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위탁자에게 했대. 언제 또 수탁자로 바뀔지 알 수 없대. 자기도 미치겠대. 그죠? 자기도 미치겠대. 머릿속에 꽉 관념 몇 개인데 싹 바꿔버리면 자기도 죽잖아. 또 바꿔야 되니까. 그죠? 입에 발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조금 피곤하면 바뀌었지만 생각 못하고 하던 대로 엉뚱한 얘기 나오고 자기도 미치겠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강사 중에 제일 불쌍한 강사가 누구예요? 공법 선생이야. 내 법이 바뀐다고. 제일 불쌍하죠. 내 책 내용을 바꿔야 되고 하다가도 중간에 바꿔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입에 이제 발려있던 얘기를 올해 또 바꿔야 되고 제일 복잡해.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개론하고 민법. 민법은 거의 죽어도 안 바뀌죠. 있는 거 갖고 계속 하면 돼. 그냥 새로운 판례만 한두 개 갖고 와서 해주면 돼. 그죠? 돼요. 등기부도 거의 안 바뀌고 지적부도 잘 안 바뀌는데
올해 좀 바뀐 게 있어. 그 몇 개 갖고도 나는 죽겠어. 그죠? 세법 선생님도 자주 바뀌죠? 세법 자주 바뀌다. 공부하고 세법은 좀 불쌍해. 그죠? 아이고, 그나마 나는 낫다. 그죠? 됐어요. 자, 그래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그게 신탁입니다. 자, 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자, 여기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머릿속에 둡니다. 맞죠? 자, 문제는 지금 여러분에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법을 배운 지 거의 1년이 돼 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탁자인가 수탁자인가 확실하게 탁 말이 내뱉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소유권을 을에게 수탁한 갑이 등기사항 증명서 가지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이 집을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 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와라. 봐라.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맡긴 거잖아. 그러니까 내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끄덕끄덕 하더라. 그래서 돈을 받아서 전세금 챙기고 나중에 나갈 날이 돼서 전세금 돌려주세요 하면 돈 꺼낸다. 배꼽만 톡 낸다. 배꼽만 톡 내고 배째라 하는 거야. 그게 전세 사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전세 사기는 이 신탁을 기초로 전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신탁 해놓고 위탁자가 소유자인 양 행사하면서 전세 사기가 횡행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들어오면서 사기꾼들이 신탁해놓고 신탁하면서 뭔가 이익을 얻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인 양 행사하면서 전세금 받아먹고 그래놓고 배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가 횡행하니까 뭐가 들어왔느냐? 주의사항 등기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면, 여기 보세요. 자, 양군이 처음 소유권 가졌죠? 그러다 김양에게 신탁했잖아. 이게 신탁 원인 이전 등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소유권을 김양에게 신탁을 했죠?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김양에게 있잖아. 그런데 양군이 다니면서 사기를 친단 말이야. 봐라.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넘긴 거냐? 맡긴 거냐? 맡겼다고 되어 있잖아. 내 거잖아. 그러니까 전세금 1억 나한테 줘. 하고 맛있게 꿀꺽 해놓고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아. 그죠? 전세사기가 횡행합니다. 그래서 급히 들어온 것이 주의사항 등기입니다. 자, 지금 작년에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워낙에 신탁된 부동산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다 보니까 자,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기사항 증명서 이 등기부만 확인하지 말고 신탁 원부를 보고 신탁의 개별적인 조항까지 모두 확인해서 옛날 위탁자인 양군이 실제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수탁자한테 유보 받은 게 있냐 없냐 확인하고 계약을 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전세 사기를 없애기 위해서 주의사항 등기가 들어옵니다. 자, 주의사항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자, 모든 권리가 신탁될 수 있지만 주의사항 등기는 어떤 권리가 신탁됐을 때만, 소유권이 신탁되었을 때만 해준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 등기는 주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아까 환매특약 등기, 부기 등기. 신탁에 있어서 주의사항 등기, 부기 등기. 맞죠? 부기 등기다. 그리고 요거는 뭐 시험에 잘 안 오겠지만 이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 소유권이 신탁되었다. 주의사항 등기는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죠? 됐어요. 그럼 봅니다. 자, 신탁에 관한 등기하고 등기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거 신탁 등기를 얘기하지 신탁 원인 이전 등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개념 신탁 원인으로 하는 권리 이전 등등 등기와 신탁이 원하는 등기는 별개다. 별개. 그리고 이 신탁이 원하는 등기는 누가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하는데 언제나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할 때도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하는 거다. 원래 그 사람 하는 그대로 대신하면 되니까. 맞죠? 그리고 재신탁할 때도 재신탁에서의 수탁자가 똑같이 단독 신청하면 되는 거다. 그러나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동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자, 신탁원부는 무조건 부동산마다 한 개씩 작성하라고 그랬죠. 자, 10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일괄해서 신탁이 되더라도 신탁원부는 하나로 작성, 10개 작성. 부동산이 10개면 10개 작성이 됩니다. 10개 작성. 그리고 신탁원부는 누가 작성?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죠?
과거에는 우리 신청인이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했어요. 그러나 바뀌어서 이제는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관이 작성하는 신탁에 관한 정보만 제공해주면 됩니다. 신탁 원부는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합니다. 자, 하나의 순위번호, 무조건 하나의 순위번호다, 그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무선권, 소유권인 경우는 주의사항 등기를 해줍니다.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줍니다. 그죠? 직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부기로 쇼부 본다. 부기로 쇼부 본다. 부기로 쇼부. 자, 직권으로 쇼부. 쇼부라는 말 알아요? 쇼부. 오, 여기는 좀 하네. 이 서울에, 이 지방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쇼부라는 말 잘 몰라. 그죠? 쇼부 친다. 결판하면 못난 얘기잖아. 그죠?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 갚아야 돼.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럼 그거 가지고 미안하지만 내 80만 원만 갚게 해주면 내가 목숨 다해서 갚고 100만 원 다 갚으라면 내가 도망갈 거야. 쇼부 한번 쳐볼 수 있다 말이야. 그게 쇼부 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의사항 등기는 쇼부 치는 거야. 소유권이고 무슨 등기? 부기 등기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소유권인 경우 부기 등기를 합니다. 요게 올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낸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주의사항은 예. 다 신탁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도 신탁할 수 있고, 저당권도 신탁할 수 있고, 임차권도 신탁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집을 지었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보존 등기 자체도 신탁해서 앞으로 바로 신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가 대부분 다 신탁 가능하다. 심지어 담보권 신탁이라고 해서 저당권 등기를 하면서 이 채권자가 이 위탁자고 수탁자로 등장하고 뭐 이런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다단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려고 하지 말 것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신탁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의사항 등기는 사실은 주의사항 등기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만 살짝, 그죠?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일 열심히 한다는 태만 내는 거고, 사실 큰 놈은 안 되죠. 큰 놈은 안 돼요. 여러분 신탁 원부 봅니다. 보면 뭐 정신없다 무슨 얘기인지 보면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여러분이 암보험 들었다. 그럼 여러분이 암보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달에 얼마 내는데, 언제까지 내는데, 내가 만약 병이 걸리면 얼마 나오는데, 그게 끝이잖아. 그런데 이 암 되고 저 암 안 되고 이런 거 다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나중에 암 걸리고 나서 여보 어디 있어? 이래 막 찾아가잖아. 찾아보고지고 무슨 암은 제외. 근데 본다고 무슨 암 제외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똑같은 거야. 신탁원부 본다고 알아요? 몰라. 보험회사는 얘기하잖아. 약관에 다 있습니다. 맞죠? 법도 얘기하잖아. 주의사항 주의하라고 특히 다 해놨습니다. 쏘고면 지 잘못입니다. 근데 보면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그게 면피용이야 면피용. 그죠? 그러나 시험에 나온다. 그죠? 시험에 나온다. 주의사항. 그런 거죠. 됐습니다. 저도 봐도 잘 모르지. 온갖 신탁이 다 있으니까. 그죠? 금융신탁 이런 거 들어가면 뭐 내가 그거 보면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몰라. 그죠? 저도 이 뭐 온갖 걸 다 배웠거든. 뭐 다단계 제어하는 뭐 다단계 규제법까지도 다 배웠습니다. 다 배우고 뭐 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뭐 그죠? 아유 복잡해.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신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탁을 하는데 자, 수탁자를 양 선생 하나 맡겨놓으면 불안해. 왜? 양 선생이 처분하고 현금화했다가 갖고 달아나면 여러분은 황되잖아. 전재산 잃을 수도 있죠. 한 사람에게만 맡기기가 뭐하니까 수탁자를 양 선생, 김 선생, 이 선생 세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면 세 사람이 여러분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죠. 그럼 단독 소유로 신탁받는다. 공동 소유로 신탁받는다. 공동 소유로 이게 공유냐 합유냐? 무슨 유? 합유다 합유. 그죠? 합유. 이거 공유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합유를 해야 돼요. 공유는 공유자가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1씩 지분 투여했다. 그럼 한 명이 다 먹고 토낄까봐 3분의 1씩 각자 먹고 토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유야. 맞죠? 그럼 공유로 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합유로 해야 되는 거야. 합유로 하면 지분이 3분의 1씩 가지더라도 등기는 안 되겠지만 자기 지분을 처분하고 토끼려면 마음대로 처분 가능하다. A, B, C, 양 선생, 김 선생 이제 다 합의해야 된다.
합의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규제를 하는 거니까 무슨 유로 해야 돼? 합의로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합의로 등기되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죠. 민법상 조합하고 우리 수탁자가 한 명, 여러 명. 그래서 조수는 합유, 조합과 수탁자는 합유, 조수 합유, 그죠? 조수 합유. 대감은 공유, 조수는 합유. 자, 그리고 고유재산하고 나왔습니다. 자,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탁자는 내 것이 되었지만 아까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탁 맡겼다라고 돼 있네. 그러면 내 것처럼 막 다뤄도 될까요? 신탁의 목적을 위해서 다뤄야 될까요? 신탁의 목적을 위해서 다뤄야지. 내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되겠죠? 자, 내 집이면 나는 성질을 할 때마다 망치 들고 벽 부수는 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야. 그럼 내가 산 내 집은 스트레스 날 때마다 망치 가지고 벽을 부숴도 되겠죠? 근데 신탁받은 부동산 내 거라고 망치하고 벽 부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탁을 받은 부동산은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소유권 행사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 거지만 완벽히 내 거는 아닌 거야. 무슨 말이 되죠? 그런데 부동산 생활하다 보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주인에게 아예 돈 주고 위탁자한테 돈 주고 사버렸어. 그럼 이제 신탁받은 거다. 완전히 내 거다. 완전히 내 거다. 그것을 고유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고유재산이 되었다. 그래서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 되었다. 뭐 증여를 받든지 돈 주고 사든지 교환했다는 얘기죠. 완전히 내 거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탁된 거다. 완전 내 거다. 완전 내 거다.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등기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 그래서 고유재산은 주등기, 고추밭하고 외우라 그랬죠. 고추밭에 누가 들어가서 주부가 들어가서 고추 따고 있어요. 자, 주의사항은 부기등기, 고유재산은 주등기, 고추밭, 주부. 고추밭은 여러 번 나왔죠. 이제 주부를 여러 번 낼 상태예요. 그죠? 주부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왜? 올해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주의사항 부기등기, 주의사항 부기등기. 주부하고 고추밭의 주부. 신탁은 채권 약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등기의 말소도 신탁등기와 마찬가지로 동시신청 1건 맞죠? 그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안 한다면 대위신청 가능.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1번 위탁자 소유자 아니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맞죠? 그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으로 갑니다. 뭐 하는데 시간이 이리 많이 갔지? 자,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하고 나왔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수탁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등기부에 수탁자를 갑에서 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부에만 수탁자가 갑이라고 기재되어 있을까요? 신탁원부에도 수탁자가 갑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탁원부는 신탁의 내용을 따로 기재한 장부잖아. 맞죠? 거기도 갑이 수탁자라고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을로 바뀌었으니까 등기부만 바꿔야 돼요. 신탁원부도 바꿔야 돼요. 신탁원부도 바꿔야 되잖아. 그럼 신탁원부는 등기부 자체가 아니고 별도로 존재하는 장부잖아요. 그럼 신탁원부 기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하는가? 그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수탁자를 해임하고 너 나가. 그럼 수탁자 바뀌죠. 뭐 했어요? 재판. 신탁의 관리인, 이 수탁자를 좀 더 그릇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탁 관리인을 이 사람 해라, 너는 하지 마라, 재판을 했습니다. 또는 신탁의 내용을 바꾸는 재판을 했어요. 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때는 그 법원이 신탁원부 기록을 바꿔라. 이런 재판이 되었으니까 라고 법원이 촉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 수탁자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너 하지 마! 해임했습니다. 또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했습니다. 또는 신탁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힘썼을 때는 신탁원부 기록을 바꾸라고 누가? 그 법무부 장관이 촉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재판을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힘썼다는 말이 없이 평이하게 나와 수탁자가 바뀜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했다. 또는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 등기하였다. 여기 재판했다. 누군가가 힘썼다가 없죠. 요때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도록 됩니다. 직권으로. 이거 말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면 전체가 헷갈릴 거니까 요 세 개만 하세요. 그래서 자, 재판했다. 법원 촉탁. 법무부 장관이 힘썼다. 법무부 장관 촉탁. 둘 다 없다. 등기관 직권.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대표용 신탁 틀린 거 찾아라. 1번 신탁합니다. 수탁자가 갑과을 둘입니다. 무슨 유? 합유. 합유일 때는 기본적으로 지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유라는 뜻 기재하고, 그죠? 그래서 합유인 뜻 기록해야 된다. 맞죠? 그렇습니다. 2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정이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의 순위번호. 맞죠? 신탁하고 뜨면 하나의 순위번호. 동시신청 1건 또는 11신청 그리고 대위신청 가능. 항상 그렇다. 3번, 2번 맞고 3번. 수탁자의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또는 변경 등기 신청과 동시신청. 맞죠? 대위 말이 나오면 동시신청할 필요 없죠? 대위라는 말이 없으면 동시신청. 맞다. 자, 4번.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 등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각기 다른 순위번호 틀렸네. 하나의 순위번호. 그냥 그래 하면 된다. 그죠? 그럼 답만 찾으면 되잖아. 5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11신청. 맞죠? 그럼 맞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시간 보낼 이유가 없잖아. 자, 그리고 19번 하나만 봅니다.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의무자로 수탁자를 등기권자, 일단 수탁자 소유권을 가지니까 등기권자로 해서 공동 신청합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틀렸죠? 자, 이게 신탁등기가 아니고 1번 얘기하는 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 등기를 얘기합니다.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신탁합니다. 신탁하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그럼 이전 등기 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 맞죠? 갑이 등기 의무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니까 권리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지 신탁 원인 권리 이전 등기입니까? 신탁 등기입니까? 신탁 등기는 별도로 신탁의 내용을 등기하는 거잖아. 이 신탁 등기는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두 가지 등기 중에 지금 신탁 등기 해놓고서 설명은 위에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탁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위탁자를 의무자로 수탁자를 권리자로 공동 신청하는 게 맞죠. 그러나 신탁 등기 신청은 누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야 되더라. 신탁 등기와 그 말소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수탁자가 단독 신청. 틀렸죠? 그래,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멍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뭐 이게 어려운 게 있나? 자, 신탁 등기와 그 말소, 보존 등기와 그 말소, 판수보상, 표표, 신혼가 할 때부터 여러 번 했잖아.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럼 신탁 등기 신청이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 나와야지. 그죠? 틀렸잖아. 2번 신탁 재산이 자 새로 나왔네.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등기합니다. 자,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쇼 붙이는 거야. 소유권 그리고 부기 등기. 그렇다. 맞다. 3번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 앞에 필요 없다. 자, 신탁등기와 그 말소는 누가?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가능. 근데 단독으로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무슨 신청? 대위 신청할 수 있다. 항상 나온다. 그죠? 4번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원부를 작성하는데 누가 작성? 등기관이. 맞죠? 부동산마다 하나씩 작성하는데 이때 신탁원부는 등기부와 떨어져 있지만 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그죠? 5번 수탁자가 여러 명입니다. 무슨요? 합유 뜻을 기록합니다. 자, 지분은 기재할까요? 안 할까요? 합유는 지분 기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됐다.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갑니다. 자, 요거 조금 보고 오시죠.
자, 소유권 이외 권리로 들어오면 중요한 것이 필요적, 반드시 적어야 되는 사항하고 임의적,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 거. 요거 구분하는 게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찌찌저님 이 네 가지 권리는 부동산 한 개 전부만 빌릴 수 있다. 일부도 빌릴 수 있다. 일부도 빌릴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빌리는 범위가 한 개 전부이냐 한 개 일부이냐 반드시 범위를 적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적을 때 일부를 빌렸을 때는 일부가 어디인지를 표시한, 자, 찌찌저님 부동산 일부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뭐 첨부 도면 첨부함으로써 이 권리는 이 토지나 건물에 요만큼만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범위가 필요적으로 들어간다. 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이야. 목범. 우리 민법의 지상권 법률 규정에서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또는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소유냐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역시 목적과 범위를 적되 뭐까지 적어라? 요역지까지 적어라. 요역지 표시 들어가죠. 목범 요역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전범. 전세권은 전범. 임차권은 차임 지급해야 되죠. 차범 이렇게 들어간다. 전세권은 전범, 임차권은 차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범 요역지, 전범, 차범 이렇게 됩니다. 자, 저당권은 반드시 채권을 담보하는 거니까 채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액과 누가 갚을 의무 있는가 채무자, 채채 반드시 적어라. 근데 근저당은 채권액이 정해져 있다. 최고액만 정해져 있다. 최고액만. 그래서 최채. 요게 필요적입니다. 그리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생각하지 말고 특, 약, 기, 지, 보 해서 5가지 외우는 거 운동하라 그랬죠. 이렇게 정리한 것은 작년에 최초로 뭐가 나왔냐? 지역권의 지료가 나왔어요. 자, 지상권의 지료는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의 지료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 그러나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료는 약정을 했더라도 지상권의 지료는 등기 가능하지만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거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런 거 자, 요거까지 하게 되면 요일 게 너무 많죠. 근데 요런 문제는 36년 시험점에서 작년에 첫 번 딱 한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대비하고 가자. 나오면 한 번 더 찍자. 나오면 한 번 더 찍자.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특, 약, 기, 지, 보 그 정도 하고 가자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정도 하시고 이제 지상권부터 갑니다. 10분 쉬었다 가시죠.